하자고 얘기하는데 이 점에서는 이 가능성은 없는 거죠. 뭐 지금은 사실은 단일화가 물 건너갔다고 봐야 봐야 되겠죠. 현실적이라고 이미 다 그걸 알고 저쪽이 뭐 예컨대 그 무소속으로 등록할 의지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설령 무소속으로 하더라도 며칠 거리를 다니다 보면 한덕수 지지가 빠질 것이다라 끝까지 생각하면서 계산을 하고 하는 것이라서 네. 뭐 이런 스탠스를 바꿀 것 같지가 않고요. 처음부터 그야말로 권성동 뭐 권영세 두 분이 실제적으로 그 국민의힘 당의 후보가 된 것에 대한 패키지 딜을 했어야 돼요. 패키지 딜을 한다. 바로 단일화 하는데 너무 섭섭하니까 네. 이런 정도의 당무 권한을 주겠다. 대선 전체 총괄에 있었으나 혹은 뭐 좀 꼼수처럼 보이지만 지방선거에 있어서까지는 맞습니다. 당신이 컨트롤하게 할게. 어. 이제 대선 후보는 한덕수가 하더라도 네. 대놓고 얘기하면 네. 실제로 우리 당의 후보였던 맞습니다. 것은 네. 김문수니까 네네. 당 그 규약에 나와 있는 말하자면 당 대표에 대한 네네. 말하자면 후보로서의 권한은 당신이 한 그런 정도의 제한은 줬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가 단일화는 해주되 당무 우선권은 가져라. 이 그렇죠. 정도. 그게 필요한 거죠. 왜냐면 그렇죠. 그럼 나는 아무것도 없이 이틀 만에 네. 빈털터리로 3억만 내고. 4억 뭐 이렇게 내고 네. 쫓겨나는 거 맞습니다. 내가 보더라도 이거는 좀 그렇죠. 심한 부분이니까 그리고 형평성에도 안 맞거나 이제 그런 거니까 실제 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사무총장부터 얘기가 네. 됐다는 것은 당무 우선권에 대해서 선대위를 구성하는 권한을 내한테 주라. 맞습니다. 지역 선대위를 내한테 주라. 조강특위 구성권을 내한테 주라. 그러나 공식적으로 이번 대선의 후보는 한덕수인데 네. 그 당의 대선 후보로서의 내 권한은 당무에 있어서 그 말하자면 대선 운동 전체의 책임은 네. 내가 지겠다. 맞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예우는 있었어야 네. 된다고 보는 거죠. 아, 그러네요. 네, 이것도 그렇죠. 되게 포인트가 되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싼 거는 내가 믿는 후보한테 내가 믿는 후보를 위해서 김문수는 희생해야 돼. 근데 내가 너한테 줄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런 거죠. 그랬네요. 그거는 아니죠. 그것도 3시간 네. 만에. 3시간 그런데 만에 찾아가서. 지금 그 김재원은 그 당무 우선권 받으려고 줄 섰는 건데 네. 지가 대선 돼봤자 이재명한테 이기겠어? 혹은 그 다음에 바로 뭐 어찌 될지 모르겠는데 그걸 지가 지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나는 중간에 바로 고춧가루 뿌리잖아요. 그러네요. 회담도 끝나기 전에 안 된다는 전제로 네, 마이크 맞습니다. 앞에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미 그러고 있다. 권성동, 권영세 그뭐 결과 나오기도 전에 고춧가루를 뿌려버린 거네. 아,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참 이제 좀 우리 행주행님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사람들에게 조금 빙의가 돼서 그 사람들의 입장이 조금 더 이제 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아, 그러네. 근데요, 김문수 후보에게 지금 김문수 후보를 보니까 저는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인식하고 있던 사람이랑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잘 보세요. 네, 생각보다 걸려. 노동운동 했던 사람의 특징이 그래요. 아, 그래요? 이게 기본적으로 민주화 운동, 노동 운동은 좋은 뜻에서 출발했고 인권 네네. 운동일 수 있는데 정치화되면서 이 사람들 굉장히 다양한 테크닉을 구사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그 비정규직 민주노총 위원장이 미정규직 위원장이 민주노총 위원장이 되는 과정을 보세요. 네. 처음에 뭐부터 합니까? 대의원제 폐지부터 했어요. 그러면서 비정규직 노조위원장이 민주노총 전체를 먹는다고. 그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 옆에 있다고. 수단과 방법이 없죠. 맞습니다. 그러네. 그 사람들- 한국노총이든 네. 민주노총이든 노조운동하는 사람의 정치적인 네. 술수가요 보통이 넘어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민주화 운동이나 노동 운동을 폄훼한다는 것이 아니라 네네. 거기에 선수가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정말 정치인보다 훨씬 더 많은 술수를 부릴 줄 안다. 그럼 그렇게 투쟁적이고 네. 네, 아니, 지금 선동하고 소위 지난 총선에 민주당 누가 선거 치른 줄 압니까? 다 민주노총 선수들이 선거 치른 거예요. 그러네. 경기도 광주에 어떻게 자기 지역 국회의원보다 보좌관이 따따블로 이길 수 있습니까? 다 장난이에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러네. 왜냐하면 KT, SK 지역의 주소를 옮기지 않고 네. 통신사 주소만 바뀌어서 그게 안심번호 따가지고 작전에서 들어가는데 누가 이겨요?
박용진 아니라 박용진 할아버지가 와도 못 이기지. 솔직하게 깨놓고 얘기합시다. 그러네. 야, 그러니까 이게 김문수를 만만하게 봤다가 걸렸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게 그런, 그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그 노동운동한 사람들을 네. 만만하게 봤네. 아니 저는 이제 두 쌍권이죠. 네. 이분들이 김문수 후보를 찾아가고 한덕수를 옹립하고자 할 때는 저는 안 될 때는 저는 그것까지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이 각서라도 한 장 받아놨겠구나.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네, YS가 옛날에 그 내각제 파동 나듯이 그 정도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야 후보 사퇴하라 그러고 아니 그 양해하라고 막 몰아붙이고 여론조사 들어가자고. 근데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했다면은 정말 협상도 모르고 이 진짜 너무 지금 그러니까 계획은 일처리가, 없고, 네. 그러니까 욕심은 많은데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제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김문수 후보가 수긍할 수 있는 뭔가를 줘야죠. 애들한테 우리 뭘 하나 뺏을 때는 그렇죠. 하다못해 사탕이라도 하나 주잖아요. 사탕도 안 주고 뺏으려니까 지금 뭐 말이 안 되는 그렇죠. 얘기예요. 그리고 뭐 사실은 나이로츠나 김문수 후보가 훨씬 많은데도 그냥 반말하듯이 앉아 이런 식으로 해버린다는 것은 안 그래도 맞습니다. 거부하고 싶어 하는데 거기다 뺨 때리는 꼴이죠. 근데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그러니까 당무 우선권 같은 것들을 준다고 하더라도 대권 후보자를 포기했을까? 저는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 권력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애초에 그냥 대권 후보로서 끝까지 완주할 생각을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처음엔 본인 스스로도 그렇죠. 시작을 보세요. 그냥 앉아 있었던 네. 것밖에 없는데. 맞죠? 안 일어났지. 예. 다리에 힘이 풀려서 앉아 있었던 뿐인데 갑자기 스타가 된 거야. 네, 그렇죠. 진짜 네.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로 올라오는 그런데 과정이 보니까 참 우리나라 국민들 참 당원들이 표를 너무 많이 준 거야. 자기 의지와 상관. 그러니까 거기서 힘이 딱 생기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가만히 계속 보니까 며칠만 견디면 해볼만 하겠거든. 아, 그렇죠. 이제 그렇게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차츰. 그렇게 볼 수도 지금 있겠군요. 뭐 김 후보 측의 제안은 네. 당 지도부에서는 한 후보의 자진 사퇴를 유도하는 단일안을 제안해 놓고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를 안 하겠다는 말이 뭡니까? 뭐 당원 투표나 여론조사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럼 버티겠다는 얘기밖에. 그렇죠. 예. 뭔가 이것저것 하는 것도 버티고 있는 거 중에 하나인 거고. 그래요. 그 오늘인가요? 오늘 그 가처분 신청 결과 나오지 않아요? 오늘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 오늘이 아직까지 내용은 확인된 건 아닌 것 같고 그 결과도 좀 확인하고 싶어요. 어떻게 나올지 법에서는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알아야 번다님께서는 김문수는 안 들려서 못 일어났다. 새로운 가설을 또 쓰셨는데 우리 행주행님하고 저희 유센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못 일어났다 했는데 안 들려서 못 일어났다.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가 그러니까 잘 토론회 할 때 말을 잘 못 알아들은 거 갖고 그렇죠. 여러분들 밈이 되게 많이 난 거예요. 제일 재밌었던 게 그 행주행님 한덕수 그 예비 후보가 거기 광주 가서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사진에다가 밑에 누가 이렇게 텍스트를 썼어요. 이렇게 딱 하고 있는데 밑에다가 단일화 좀 해주세요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 밑에 김문수가 이렇게 그 토론회 때 안 들렸던 사진 딱 보더니 그 밑에 뭐라 써있는 줄 아세요? 잘 안 들립니다. 여러분들 진짜 너무 재밌다. 예, 하여튼 그게 뭐 하나의 유머거리가 돼서 좋긴 한데 하여튼 이 상황은 좀 슬프긴 합니다. 우리 김기로님이 네. 우리 당원이 약 한 7만 명이 줄었다고 얘기하는데 언제쯤 줄었냐고 되게 궁금해하는데 저희들 대다수 생각은 이렇습니다. 비상계엄 할 때하고 네. 우리 당 대표가 쫓겨나올 때, 우리 한동훈 대표가 쫓겨나올 때 비상계엄에 대해 가지고 할 때, 그때 국힘에 대해 가지고 굉장한 반감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당원들이 한 7만 명 정도가 빠져나왔다고 얘기해요. 그것이 거의 가설이면서도 제일 정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계엄 때가 사실 좀 타격이 컸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네. 같이 이제 의견 나누고 모임하는 친구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계엄 이후에 네. 이제 너무 실망을 해서 탈당을 하신 분이 계신데 저는 그래요. 이제 그렇게 해서 탈당하신 것도 알겠고 그런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여기서 지키고 앉아 있어야 쥐고 있어야
우리가 그렇죠. 거기에 이제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 난 너네가 싫어 이게 아니라 네. 내가 여기 있어서 너희들 함부로 못하게 하겠다. 우리가 지키겠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좀 다시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그런 사람들 아니니까 우리가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오세요. 그리고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축출되고 그러니까 내려왔을 때도 탈당 되게 많이 했어요. 두 가지 큰 예, 예, 사건이 진짜 있었죠. 많이 그때 했어요. 탈당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했던 분들이 사실 그 계엄 이후에 지나면서 많이 돌아오시기도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덜 돌아오신 것 같다는 생각이 근데 들어요. 예. 돌아올 만한 이벤트가 없었어요. 돌아올 만한 명분도 없었고. 오히려 탈당이 마려웠지. 요번에 이제 상근이하고 국힘에 망가지는 저런 모습 다니다 보면서 네. 야 일하다가는 진짜 당이 없어지겠구나 하는 위기감도 좀 생길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혁명이 필요하다는 걸 느낄 거고. 정말. 자 그럼 혁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혁명의 리더가 누가 돼야 되겠나? 그건 한동훈이란 걸쭉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네, 그 73년생 대한민국을 리셋시키고 싶어 하시는 분. 맞습니다. 그런 분을 통해서 우리의 보수를 리셋하고 네. 대한민국을 젊은 나라로 바꿔놔야 됩니다. AI 혁명, 로봇 혁명, 또 암호화폐 혁명을 완수할 수 있는 네.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한동훈 후보를 통해서 꿈을 실현해야 됩니다. 그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 꿈은 뭐로 만들어질 수가 있죠? 책임 당원의 전가로 네, 만들어낼 수가 맞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 하여튼 많이 책임당원 가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네. 이재명 민주당과 이재명을 싫어하지만은 또 우리가 반면교사에서 배울 건 배워야 되거든요. 아니, 그렇죠. 또 이재명 후보가 지금 저렇게 18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을 장악하고 네. 휘두를 수 있고 마음대로 독재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개딸이라는 250만 당원 중에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만약에 우리 당원들이 가입해서 지금 70만인데 한 150만, 한 70만만 더 들어가서 당의 장을 우리 전국 곳곳에서 내년 지방선거 때 우리 시의원도 만들고 도의원도 만들고 단체장을 만들어 가지고 네. 지역을 장악하고 있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우리 한동훈 전 대표가 앞으로 나아간 데 있어 가지고 많은 세력이 붙을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 지금 차암님께서 저한테 혜생님 질문이요 하고 글을 주셨는데요. 지금 당원 가입은 됐는데 당비가 안 빠져나갔다고 매달 10일에 빠져나간다고 알고 있고요. 네네. 혹시나 좀 찜찜하시면 그 당에 전화를 하셔서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전달하시고 혹시 당원 가입이 확인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당원 가입 되셨습니다. 안 됐습니다 하고 확인을 해준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전화해서 확인도 하실 수 있고요. 또 매달 10일 당비가 나간다고 하니까 오늘이 8일이죠. 네, 8일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어서 우리 김상욱 의원 얘기를 좀 할게요. 네, 사실 이 얘기가 좀 무겁기도 해서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좀 했는데 여러분들 채팅창에서 김상욱 의원 얘기를 참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저희가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김상욱 의원이 탈당을 선언을 했습니다, 기자님. 네네. 네. 오늘 저 동작동 현충원 국립묘지에서 네. 현충원을 참배하고 난 뒤에 국민의힘을 탈당한다. 앞으로 극우 보수와 수구 보수가 아닌 참 민주 보수의 길을 걷겠다 하면서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에 관심이 있다라고 밝히면서 국민의힘과 이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지금까지 개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의 걸어온 길을 보면 외롭긴 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외로운 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도 어쨌든 본인의 그래도 기회주의적으로 움직인 분은 아니란 생각은 또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김상욱 의원님 굉장히 응원을 했었고 네. 충분히 그 심정에 그 공감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사실 보면은 그때가 가장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됐던 그 선고 날에 이제 밖에서 이제 막 감격에 찬 듯이 우시면서 막 그렇게 보여주셨잖아요. 그거는 사실 우리 자당의 대통령이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좀 통감을 하고 반성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같은 입장에서 우리 당에서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이 되셨기 때문에 그거는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 아니셨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뭐가 하나 있냐면은 우리가 우리 당내에서도 보면은 이번에 한동훈 전 대표의 이제 득표율도 보면은 네. 계엄에 분명히 반대하고 탄핵은
어쩔 수 없었다라는 이제 피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당원분들이 많단 말이죠. 의원님들을 마찬가지로. 근데 너무 본인 혼자만 오르세요. 너무 본인 혼자만 독선적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네, 나만 옳고 나만 보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서 아, 같이 가기가 어렵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이재명이 보수다. 이런 식으로 이재명의 정권은 되게 똑똑하게 잘할 것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 보고 아, 이제 더 이상 함께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하진식님께서도 돌출 행동이 있다 뭐 이런 글도 주셨는데 요거 우리 행주행님은 어떻게 보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뭐 저도 그러니까 깊이 있게 잘은 모릅니다만은 이제 그 전체 당원 혹은 그 당의 그 구성원이라고 하면 일정 정도 자기 자제가 좀 필요합니다. 자제가 필요하다. 김상우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자제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굽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당인으로서 어느 정당에 가든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자기 포인트네요. 그냥 개인적으로 살아야죠. 어떤 나무 조직에서 나무 밑에서 못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저런 사람은 그냥 자유인 되면 돼요. 히라빈 조르바처럼 살아가면 돼요. 네. 조르바가 나왔어. 무소속으로 다니면 되죠. 그러네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아마 뭐 이번에 예컨대 뭐 민주당에 들어간들 울산 남구에서 다시 찍어줄까요?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잘못하면 정치 낭인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한편으로는 곤욕스럽게 건토 중래를 생각하면서 그냥 가만히 침묵하는 것이 훨씬 더 그 국민의힘에 남아 있으면서 그렇죠. 하는 것이 더 진가로 나중에 보수에서의 적자로서의 어떤 또 한동훈 후보와 같이 힘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훨씬 좋은데 아마 저분도 꽤 저 못지않게 부산스러운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점은 공감합니다만 어떤 점에 공감하시는 제가 거예요? 부산스럽다는 거에 공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부산하고 울산하고 거리가 거의 별로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근데 아이고. 사실 우리 김상호 의원도 두 가지를 사실 마지막까지 잡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뭘 얘기를 들어보면 첫 번째는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대통령 후보 나오는데 은근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됐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막상 이렇게 떨어지는 데 대한 그런 것도 없었고 또 두 번째는 이번 당 지도부의 이 정략적인 이런 정치하는 모습을 구태의연한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큰 회의가 왔을 거예요. 회의가 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가 본인한테 요번에 촉발됐는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사실 자기 가치관이 되게 뚜렷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재명이 보수다. 그리고 또 이재명과 이준석을 만나겠다라고 한 시점을 보면서는 약간 저는 갸우뚱했어요. 저도요. 그러니까 이분이 관심 요즘 이렇게 종자란 말 좀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관종인가라는 생각을 좀 한 거야. 왜냐면 그러니까 이재명이 보스다 이렇게 얘기한 걸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보스. 보스다. 보수다. 그렇겠지. 보수다. 그치. 근데 보수는 절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그 지점에서 이 사람이 정말 자기의 소신을 얘기한 거고 신념을 얘기한 건가 혹은 국민의 관심을 받는데 너무 이제 취중하기 위한 것인가를 좀 맞아요. 생각했어요. 진정성. 저도 계엄에 반대했고 탄핵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굉장히 당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괴롭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에 남아있으면서 당을 바꾸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김상우 의원님을 비롯해서 이제 다른 일반 당원분들이나 뭐 여러 분들이 계엄 이후에 탈당도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민주당에 입당을 하셔서 이제 이재명을 지지하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저는 그분들이 과연 우리가 같이 갈 수 있었던 보수의 동지인가 저는 그거를 사실 의심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보지 않고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저는 제가 국힘이 아무리 망가졌다고 해도 제가 탈당을 했으면 했지 민주당에 가서 이재명을 지지하진 못하겠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탈당하지 마요.
안 합니다. 당원 배거 운동을 통해서 우리 집을 지키고 국민의 힘을 개혁하는 이곳은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티키타카 쇼입니다. 탈당은 하지 마요.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안 계신 됩니다. 분들 많이 같이 모아야 됩니다. 힘 모아야 되니까 진짜 탈당은 하지 마요. 갔던 분들도 돌아오세요. 탕자도 돌아와라. 탕자도 돌아오는 방송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끝으로 방금 제가 이제 아이디어가 이렇게 또 올라와서 그렇습니다만 네? 우리 뉴스 엔진에서 여러분들하고 뭐 행주 형님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만 지역에서 어떤 분이 한동훈 우리 후보하고 비전이나 미션이 같은지 그런 지역에서 추천할 대구는 누굴 추천하고 상주는 누굴 추천하고 정치인분들 이런 중에서요? 정치 이런 재미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뭐 2월 28일은 상주 후보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상주의 인물들을 쭉 내놔놓고 우리가 한번 여기서 투표도 한번 해보고 재밌겠네요. 그렇게 한번 하면서 자꾸 글러보면서 그렇죠. 자꾸 인식을 시켜주고 또 여기 한번 모셔서 얘기도 좀 들어보고 해도 아, 재밌을 것 같아요. 좋네요. 그러니까 300개 지역 중에 비례대표 지역을 빼면 254개 지역인데 254개 지역을 전부 다 우리가 아까 얘기대로 우선 뽑아서 지역별로 자 그래서 우리 명단 그래도 등망 있는 사람 한 10명 정도 뽑아놔놓고 그리고 10명 중에 우리 순위를 기억니언으로 우리가 하면 되니까 가나다로 그렇게 해놔놓고 우리가 투표를 한번 하면서 한 20분 30분 그런 시간을 한번 가지면 좋습니다. 지역의 민심이 어떻고 네, 좋아요. 지금 그런 거. 하진성님께서도 진짜 좋습니다. 의원들 소개 그리고 좌파 채널들도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이런 글도 주셨어요. 네네.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진짜요? 해서 우리 대구시장은 우리 대구 시민들은 누구를 원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은 한동훈 씨의 비전과 미션을 좋아하는 지금 행주행님 대구 추천 들어왔어요. 행정님 전혀 행정님. 연구 없는 왜 대구를 추천해? 아니 행주행님은 부산이지 부산스럽고 행정님은 부산 부산 경남이나 그러니까요. 부산시장 가셔야 된다. 그러니까 부산시장. 부산스럽고 지금 부산 저기 동네 농심 그쪽이랑 또 다 나와바리인데 나와바리. 그러니까 갑자기 대구가 왔어요. 그러니까 전국구라는 거예요. 네. 맞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게 재밌을 것 같아요. 타카 아저씨 그래. 누가 짱이라고. 네, 그렇지. 네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한번 해보면 재밌을 그래서 것 우리가 우리 민의를 한번 모아보자고. 맞습니다. 민의를. 그러니까 지금 그 KRKSPRT 윤님께서는 후보를 우리들이 찾아보자. 그러니까 맞습니다. 민의를 우리가 찾아보자. 네, 좋은 거 맞습니다. 재밌는 것 같아요. 하여튼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가 기획을 잘 해보도록 맞습니다. 해야죠. 정치. 그리고 또 얘기가 나왔으니까 행정님 저희가 대선 끝나는 그 다음 주 토요일 6.14 6월 14일 토요일 저희가 오후에 그때 못했던 다람쥐 토크 콘서트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재밌겠죠. 그때 괜찮으시죠 시간? 벌써 막 또 섭외해요. 뭐 그날 외국 갔다가 한국 돌아오는 시간인데 그래요? 가급적이면 오전에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오후에 행정님 다른 지역 반대한답니다. 부산을 오셔야 그러니까 지금 행주행님 우리 부산 강추요. 솔바람님이 부산에 계신가 봐요. 네. 행주행님 우리 부산 강추요. 좋습니다. 동네 4명. 동네 4명. 좋습니다. 또 이런 거 재밌을 것 같아요. 아이고, 어머, 김행주님 부산시장으로 난리 났어요. 그다음에 부산시의 발전이 부산스러워집니다.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럼요. 잘하죠. 부산이야 뭐. 좋습니다. 지금 어머 세상에 백합님께서도 김행주님을 부산시장으로 세상에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남구에 김상옥 대신 또 어떤 사람이 뽑힐지 되게 궁금하네. 그러니까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첫 출발을 그럼 김상옥 씨 동네부터 한번 출발을 해볼까요? 거기는 너무 다음 총선은 너무 길고 너무 길어요. 지선을 봐야 그쪽 구청장부터 남구청장 울산 남구청장부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우리가 사실은 그 아까 이제 250 몇 개 했는데 더 냉정하게 보면은 서해안 벨트보다는 훨씬 더 보수 핵심적인 TK, PK 지역 핵심 지역을 파고 들어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부산, 맞습니다. 울산, 경남 또 대구, 경북 이런 그쪽에서부터 쪽에 출발해야 우선은 그 광역 단체장, 관역 도의원, 뭐 시연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정리해 가고 그런 데 대해서 내부적으로 말하자면 후보를 추천해 가고 여기에 모셔서
후보들끼리 배틀도 한번 시켜보고요. 재밌다, 재밌다. 그런 어떤 지역 동향도 한번 그렇지. 점검해보고. 네네. 그리고 그 지역에 가서 우리가 토크 콘서트도 한번 하고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조직을 좀 굳건화해가는 네, 네. 전당대회와 연동해서 그렇게 지역별 조직을 만들어가는 것이 당면 과제고 진짜로. 또 하나는 지금 이재명이 만에 하나 이제 그 뭐 대통령이 안 될 가능성도 아직 많습니다만은 네. 하도 흐름이 그렇다 보니까 결국 개헌 운동을 통해서 네, 이재명의 어떤 그 입법 폭주를 막아내는 시민연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반정당 반 지금 이제 이 정당이라고 해봤자 국민의힘 반은 지금 윤 대통령의 그림자가 있는 맞습니다. 고쳐 써야 되고 완전히 허물어 버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아니, 그럼요.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시민 진영하고 함께하는 개헌연대 네, 네. 그걸 통해서 이재명 그 세력을 압박해가는 네. 포위해가는 그런 것이 같이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 진짜 아니 맞습니다. 아까 우리 행주행님 이렇게 부산시장 막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했는데 제가 눈에 띄는 댓글 하나 봤어요. 행주행님 부산에 돔 경기장 하나 지어주세요. 이미 공약까지 나왔어 지금. 제가 그 생각을 해왔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외국에는 네. 사실은 이제 왜 많은 그 축구장이나 야구장에 네. 많은 사람이 가냐 하면 시민 투자 방식으로 짓거든. 구단 자체를. 그러니까 동구장에 사실은 그게 이제 소위 코인 토큰 이코노미입니다. 네네. 자기가 투자를 하면서 수익금을 같이 나눠 네, 가지는. 음. 그래서 내가 부산의 갤러리 같은 경우 시립 그 미술관도 네. 시가 돈을 내고 그림을 사잖아요. 네네. 그걸 시민들한테 잘라 팔기를 하면요. 네네. 훨씬 수익을 운영 경비로 쓰기도 하고 많은 관람객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외국의 그 축구장이나 야구장이 그 열정을 갖는 이유가 네네. 경기도 재밌게 보고 이기면 내한테 수익이 오는 그렇죠. 거죠. 아. 그런 재밌다. 것들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부산 영화제도 네. 사실 내가 후원회를 갖고 있거든. 부산 영화제 후원회. 아 그래요? 그런 어. 식으로 그 회원이거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영화 펀드도 조성하고 네. 스포츠 펀드도 그러니까 선수를 사고 파는 것도 시민들이 할 수 있어요. 지금 원래 키움 정권 키움 야구팀이 원래 네네. 그렇게 네. 시민 야구당 베이스로 맞아요. 시작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런 방식을 얼마든지 시 돈으로 막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네. 전체 수익금을 예컨대 롯데 자이언트와 네. 같이 하는 네. 구장이 된다 그러면 전체 수익금을 야구를 잘하고 수익금이 많을수록 나도 재미가 있고 그렇지. 돈도 버는 네.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응원할 수 그중에서 있겠네. 이건 응원할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고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죽자 살자 응원할 수밖에 네. 없고 내가 재밌다. 많이 가게 하는 재밌죠. 거죠. 네. 아 지금 난리 났어요, 여러분 지금. 진짜. 아까 어떤 분은 축구돔도 하나 만들어. 축구도 좀 어떻게 해달라. 아 난리 났어요. 지금 공약을 벌써부터. 맞아요. 네, 네. 지금 부산시장의 후보를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아니 여러분의 왜냐면 전폭적인. 부산은 제가 이제 부산의 블록체인 특구 운영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네네. 부산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공약이고 그 전에 내가 부산시 4차 산업혁명 위원을 했거든요. 아, 그랬구나. 아,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조선의 디지털화 네, 네. 그것을 어. 통해서 어. 복구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지금 돔 이름 나왔어요. 행주 네. 산성돔. 아, 이거 좋다. 행주 산성돔 좋다. 이름 진짜 이쁘다. 너무 지금 예쁘네요. 존재님께서는 좋은데요? 행주님의 네. 아이템이 참 좋네요. 여러분 아. 좋은 후보를 보실 수 있고 아이템과 공약까지 볼 수 있는 이곳은 바로 유스엔진 정답은 없다. 티키타카 쇼입니다. 재밌어요. 네, 그리고 역시 준비됐어. 네, 그리고 맞아요. 또 하나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네. 방금 뭐 들은 아이디어입니다만은 일단은 포항시부터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아, 포항도 좋죠. 포항시가 시장 선거에 네. 그 언론사 몇 군데를 제가 연결해가 제가 포항시 고향이니까 포항시 언론사를 통해서 네. 추천을 한 10명 정도 받아가지고 재밌겠다. 또 우리가 띄워놔놓고 네. 한번 올려보는 거. 아, 진짜. 재밌다, 재밌다. 그치? 그래서 네. 우리가 샘플링을 한번 해보지 뭐. 네, 네. 네. 근데 그것이 선거법에 어떤 위촉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거는? 그 이제 스타디를 해야 되겠습니다. 스타디 해야 되겠죠. 네, 네. 선거법에 있어서 아마 전체 우리 그 멤버들은 선거법 강의를 한번 들어야 돼요. 나는 제가 서울시 부시장 있을 때도 네. 제가 선거를 나가지 않았지만 선관위원들을
우리 방에 불러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항상 선거법은 매년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해마다 조금씩 법이 달라져요. 그리고 선관위는 믿을 수 있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말로 하는 건 스스로 맞습니다. 뒤집어 버리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래서 문서로 주고받아야 됩니다. 그렇구나. 예, 예. 진짜로. 근데 진짜 우리 강의 한번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강사를 한번 추천을 받아야겠다. 아니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선관위에서 네. 뭐 강의해달라 그러면 네. 강의하러 맞아요. 옵니다. 그러니까요. 강의하러 나오셨죠. 저도 네. 예전에 강의를- 그 네. 여성 정치학교 그래서 그 부정선거 하는 네. 방법 좀 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네. 혹시 우리가 시작하면 지역을 추천해 주시면 그 지역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갑자기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네, 갑자기. 그게 갑자기 머리가 아프네요. 최고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그 머리가 남자들은 부정선거, 갑자기 여자들은 머리가 모정선거. 그렇죠. 네. 빠져나가야지. 별로 그 단어를 듣고 싶지가 않아요. 아 부정선거 미치겠다. 그 네. 잊고 있었어. 별로 부정선거 잊고 있었어요. 되게 아 듣고 싶지가 좋습니다. 행주행은 부산이죠. 난리 났어 지금 오늘. 아 이거 부산. 부산 좋습니다. 사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그 아까 얘기가 좀 샜는데 6월 14일 토요일이고요. 여러분들 저희가 하여튼 뭐 준비 좀 해볼게요. 예, 한번 무산되긴 했지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카제씨 저희가 준비 또 잘해야죠. 아, 그럼. 네, 그쵸? 예. 뭐 다람쥐 콘서트 잘해야죠. 아. 다토콘, 다람쥐 토크 단토콘. 콘서트, 다토콘. 하여튼 저희가 하려다 못했던 그 한을 제대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은 노래를 한 곡 시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노래 그것도 너무 좋지. 잘하셔가지고. 너무 잘하세요, 진짜. 뭐 여러 가지를 재밌게 운영을 해보죠. 그러니까요. 본인한테는 얘기도 안 했지만 우린 노래를 시켜야겠다. 뭐 우파사를 지키는 다람쥐 콘서트가 해봐요. 그러니까. 아, 좋습니다. 아, 근데 진짜로 얘기 들어보니까 네. 타카 아저씨께서 이제 네. 말씀하신 그 아이디어가 참 좋은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민주주의와 이런 정치인이 가장 큰 본질이 뭐냐면은 본인이 하고 싶어서 저는 그건 좀 오마하다 생각해요.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서 이 사람을 만든다고 봐요. 아이, 그럼요. 그게 민주주의고 그게 네. 정치인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게 아이, 그럼요. 네,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네. 아까 제가 좀 말실수를 한 것 같은데 그 김상우